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라클 그룹의 크라운 플래너 노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맞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미라클 그룹의 오늘 발대식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오늘 저를 첫 번째 무대에 세워주고 눈물이 잘 안 나는데요. 눈물이 잘 없어요. 눈물이 없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포켓몬스터라는 그 만화가 있죠. 그 포켓몬스터라는 만화를 보고 거기에 버터플라이라는 저기 몬스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우를 떠나갈 때 울고 나선 운 적이 없어요. 네, 그 이후로는 운 적이 없고 하지만 가슴으로 잘 웁니다. 네, 가슴으로 우는 남자 노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잘 떨지 않는데 오늘 좀 떨려요. 또 떨려서 지금 30분 동안 화장실 한 3번 갔다 왔다 했는데 너무 긴장되고 설레이고 너무나 감사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진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우리 그룹의 이름처럼 점점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회사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되돌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는데요. 10한 7kg 찌기 전에 찌고 나서 제가 이때보다 날씬해지면 프로필을 바꿔야지 하는 게 지금 5년째 못 바꾸고 있는데요. 저의 인생을 많이 돌아봤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요 전직은 보험을 판매하던 보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트워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냐 하면 굳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못하게 말리는 친구들 있죠. 아마 그런 친구들한테 방해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저는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있죠. 하게 된 이유는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안입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저를 돌아봤더니 앞으로 제 인생에 대안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사장님들은 네트워크 왜 하세요? 네트워크 왜 하세요? 돈 벌려고, 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고 돈은 얼마나 벌어야 되나요? 그리고 돈 벌 일이 없나요, 사장님들? 네트워크 한다고 주변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야, 네가 네트워크 하니까 너 정말 그 사람 선택할 줄 알았다. 정말 네가 최고가 될 거고 네가 다이아몬드 크라운이 될 거라고 나 믿어. 너 네트워크 꼭 잘해봐 하던 친구 있던가요? 그럼 사장님들도 이걸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아마 반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네트워크 대안이 없어서 했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했는데요 저는요 되게 큰 꿈이 있지 않았어요. 저희 꿈을 적어봤더니 첫 번째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여행을 가는 것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 집 하나는 그래도 있어야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죠? 남자가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큰 집은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살고 애들 클 수 있는 정도의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집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애기는 2명 꼭 나를 닮은 네, 아들 딸로. 왜냐하면 제가 오빠로 컸거든요. 제가 오빠하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아마 여동생이 없었으면 제가 삶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의 그 수발을 들어주는 여동생이 있어야 인생이 편했기 때문에 꼭 아들, 딸을 낳고 싶다. 그리고 저를 닮아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살은 좀 쪘지만 눈, 코, 입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꼭 저를 닮은 그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라는 걸 하게 되면 최소한 바꾸는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후를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그냥 소박한 저의 목표이자 꿈이었어요. 혹시 사장님들 이것보다 더 큰 꿈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단하더라고요. 이 네 개는 공통의 어떤 하나가 필요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죠? 정답 다 알고 있죠.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영업에서 내가 이 꿈꾸는 네 가지 목표를 이룰 돈을 벌어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1년에 여행을 30년 가갔더니 한 돈이 1억이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집, 울산에 조그만한 집, 한 25평 정도 되는 보통의 집을 살려고 봤더니 한 2억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애들 키우는데 7억이나 드는지 저는 몰랐어요. 애기 키우는 분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돈을 덜 드리고 싶으시면 저처럼 고졸로 키우시면 됩니다. 굳이 뭐하러 대학교 보내서 돈 많이 씁니까? 저처럼 빠른 포기를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방법도 있는데요. 어쨌든 애들 하고 싶은 걸 해주려면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통계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노후, 저는요 어떤 노후를 꿈꾸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노후를 저는 그냥 꿈꿨어요.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노후를 멋지게 즐기고 싶었더니 13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가 필요해요? 23억이 필요한 거예요. 23억 벌지 뭐. 취업해볼게요. 저는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요. 취업을 했다. 한국의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월급. 취업 한 250만 원 정도, 사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월급입니다. 250만 원 정도를 30년 정도 벌었더니 한 9억 정도 벌 수 있더라. 그럼 나머지 14억은 어디서 구해야 돼요?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결국 14억이 똑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구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2주가 됐네요. 2주 전에 제가 대학을 아예 안 간 건 아니고요. 자퇴를 썼는데 사실 잘렸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후배가 있었어요. 저희 후배가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사자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사로 시작해서 민으로 끝나는 애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SNS를 봤더니 이 형이 좀 잘 나가 보이나 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나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형님 대체 뭘로 돈 버시냐 물어보길래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고 유전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뚜껑이 터진 거예요. 그런 분들 보셨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형님 저 당장 카드 구해서 올게요 하더니 연락이 안 돼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는데 그 촉이 있죠. 발신 번호 모르는 번호면 이 전화를 받으면 내가 지금 한판 붙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받았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트워크 같은 멋진 사업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드렸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대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다단계 알려줘가지고 애가 다단계 한다고 난리를 치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어머님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이번 주 내로 찾아뵐 테니까 제가 사과드리러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만나줄까봐. 그래서 만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대안 있으세요? 삶이니까 이거 말해버렸네. 어쨌든 그러니까 영상 찍으신 분들 이거 한번 좀 지워주셔야 돼. 그래서 그 친구 취업 지금 안 돼서 내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런데 취업을 해도 이런데 어머니 그러면 또 말했다. 취업시켜주라고. 취업시켜 주실 수 있으면 반대하라. 저 이걸로 돈 안 벌게 해도 된다. 그런데 뭐가 있냐 얘기했더니요, 우리 애 취업 안 되면 자영업 시키면 된대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영업 순수익을 만약에 500 정도 버는 성공된 자영업자가 된다. 그러면 이 정도 벌고 그래도 이건 부족할 거라고. 그런데 한국의 지금 자영업 5년 내 폐업률이 몇 프로라고요? 93%입니다. 차림 가게가
버틸 확률은 5년 내에 7%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순수익을 500 정도 버는 자영업자가 되려면 매출이 2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2천만 원 정도 버는 자영업을 차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억의 투자금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이 있으면 반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도요 그렇게 썩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취업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영업 돈 있으면 했죠. 근데 해서 망하면요, 내 인생은 평생 말아먹어야 되는데, 평생 빚 갚다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선택했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유전자 검사는 밖에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그렇게 뜯어말리다가, 그쵸? 저는요, 사장님들 결국은요, 대안이 없어서 했습니다. 만약에 겨우 이 정도 목표, 평범한 누구나 원하는 이 목표 23억을 벌어낼 수 없다면 내 인생에서 반대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첫 번째 대안은 영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을 종사를 했는데요. 제가 영업을 한 이유는, 저는 전공은 호텔 경영학을 했고 인턴십을 나갔더니 하루에 14시간 하면 월급을 그 당시에 45만 원 줬습니다. 14시간에 45만 원 줬는데 10년 차 저의 꿈과 미래죠. 선배를 봤더니 10년 차 선배가 나이 33세 월급 17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월급으로는 제가 꿈꾸는 어떤 삶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옷가게 하나 차리게 돈 좀 줘.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죠. 안 줄 거니까. 괜히 하면 싸우잖아. 안 줘요, 돈을. 그냥 군대 나가래요. 그래서 군대 가는 겁니다. 영업. 제가 영업을 한 이유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리스크가 적더라고요. 돈은 못 벌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승진하는데 스펙이 필요 없대요. 승진을 하는 거는 오로지 노력과 능력만 본대요. 그리고 투자금 없이 잘하면 잘할수록 사업수당이라는 것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영업을 했고, 보험을 굳이 왜 했냐? 보험이 좋아서, 가치가 좋아서, 생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의 영업사원 지인들 중에 보험 하시는 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 찾아갔고,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으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래요. 그래서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고 승승장구 했습니다. 승승장구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돈 못 버는 FC와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꼭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FC들만 만났더니 이런 고민 끝에 입사를 했고, 풋풋하죠? 풋풋하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이건 무슨 모습이냐면요, 제가 PPT를 이 당시에 할 줄은 몰라서 이거 간격을 못 맞춰서 자대고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지켜준 겁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PPT 못 하신다고 안 하시죠? 저는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왜요? 저는요, 너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컴퓨터를 배우지 못했어요.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를 제가 다녀가지고요, 컴퓨터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작했어요. 발 터지게 그냥 뛰었습니다. 발 터지게 뛰었고, 오른발은 수술을 4번 했습니다. 왜 그랬냐? 수술한 부위를 낫자마자 구두 신고 또 뛰고 또 뛰고 하다 보니까요, 발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압착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어느 순간 상을 받기 시작했고요. 평균 FC 한국의 보험을 파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3.2건 정도의 보험을 한 달 동안 판매한다고 하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20건에서 30건 사이를 왔다 갔다를 팔았어요. 열심히 팔았더니 상도 받고 1등도 하고, 이 형님은 제가 엄청 존경하는 형님인데요, 완전 그 엘리트예요. 근데 어쨌든 이 형하고 어깨를 나란히 서게 되더라고요. 상도 받고
MDRT 그냥 돈 많이 버니까 저것도 가입시켜주고 2011년부터 월급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3살 넘어가는 24살 때였어요. 그 다음에도 그렇고 이 회사에서 전국 랭킹 1위까지 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죠?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였까? 1등 하는 FC 아니면 저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무리를 바꿨습니다. 1등 하는 사람만 찾아다녔고 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물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하고는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책을 봤더니 성공하고 싶으면 내 주변을 성공자로 채워야 된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 나갔으면 계속 보험해야지. 저 네트워크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이때는 몰랐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 저희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찾아옵니다. 29살 나이에 저는 뇌경색을 겪게 되고요. 뇌경색이 온 이유를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바꾸고 싶고 성공시키고 싶었을 뿐인데 20대 마지막 30대가 되기 직전에 12월 5일 날 저는 이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나의 건강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후 준비는 되지 않는다. 왜요? 직장인들처럼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평생 보험을 팔기 위해서 매주, 매일, 매월 마감이라는 것에 쫓겨야 된다. 그리고 무한경쟁, 온라인 업체 뺏고 뺏기기 이건 뭐냐면요. 제가 보험을 팔 때 컨셉은 재무설계라는 컨셉으로 보험을 팔았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어린애한테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보험 가입해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축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보험을 판매를 했는데 이상하게 잘 팔았는데 계속 깨지는 거예요, 보험이. 그래서 찾아가서 고객님 그때 분명히 이렇게 재무설계를 제대로 받으셔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왜 이 보험을 저한테 상의도 없이 해지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언니가 보험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찾아갔더니요,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이번 달에 입사해서 하나만 들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 실력보다 인맥이구나 라는 것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차에 저는 소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걸 알게 됩니다. 노동 수입이라는 것과 자산 수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노동 수입을 공부를 해 보니 노동을 하는 시간을 들이면 돈이라는 게 생기는데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노동을 투입하면 할수록 돈은 계속 벌어진대요. 그런데 시간을 끊자마자 그 소득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로 베이스가 됩니다. 그게 제가 하고 있던 영업이었고 사장님들이 하고 계신 자영업이었고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일정 시간 노동을 투입해서 노동이 끊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나오게 하는 게 뭘까? 그게 자산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산 수입은 자산을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노동을 아니면 자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커지는 방식이 자산을 구하는 데 시간을 쓰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자산은 어떤 거냐 봤더니 부동산 프랜차이즈 그리고 권리 예술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사장님들은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리는 알죠. 왜 이 장소에 이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자산 수입 만들 건데 부동산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월 200만 원 월세 받는 부동산 몇 억 필요할까요? 여기 건물주들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 건물주 사장님 몇 억 정도 필요해요, 건물이? 네, 많이 필요하네요. 많이 필요해요. 몇 억 없잖아요, 그죠? 프랜차이즈, 특별한 어떤 기술, 서비스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다. 쉽지 않죠. 예술, GD처럼 노래 하나 써서 몇십억씩 번다. 아니면 봄만 되면 나오는 노래들 있죠? 어떤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수도 얘기하지 않았고 노래 제목도 얘기하지 않아도 보험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그 정도면 내가 예술가가 된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데 그 네트워크가 뭘까 봤더니요, 돈도 안 들고 진입장벽도 낮더래요. 저처럼 고졸도 할 수 있고요, 돈 몇 푼 없어도 사업 차릴 수 있고, 시간만 들여서 자산을 계속 형성할 수 있는 자산 수입의 구조를 네트워크가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선택 기준 이거 뭐래요? 꼭대기냐, 그리고 사업자들이 앞으로 몰릴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자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많이 몰릴 것이냐. 그러면 충성 소비자들 덕분에 소비자를 만든 사업자들이 돈 많이 벌고 꼭대기는 영원한 인세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트워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되냐 봤더니요, 사보제, 사람 보상 제품을 잘 배우고 전달하래요. 이렇게 쉬운 걸 그럼 나도 해야겠다라고 봤더니 회사가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망하더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왜 망하냐?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냥 사람과 보상과 제품만 열심히 익혀서 알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대요. 근데 왜 망할까 봤더니 첫 번째, 제품은 어차피 계속 더 좋아집니다. 내가 만약에 유산균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 잘 팔리면 내일 생긴 회사는 유산균 더 좋게 만듭니다. 아니면 더 싸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결론적으로 이탈되게 되겠죠. 두 번째, 보상을 받더니 아미코젠 퍼시픽 보상존에 들어왔더니요, 언제 나온 회사가 보상 더 좋아요? 오늘 나온 회사 보상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점 아니면은 그냥 이 회사 제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보상 좋더라 하는 그런 기업들, 새로운 보상 나오면 사업자 다 이탈합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소비자 빠졌고 중간에 사업자 빠졌어요. 꼭대기 어떻게 돼요? 꼭대기와 회사는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네. 그런데 어떤 회사를 봐도 이것이 충족되는 기업은 없더라고요. 합법 회사들 중에서. 작년에 아미코젠을 알게 되었고, 아미코젠은 이게 부합한가 봤더니 첫 번째, 제품 유전자입니다. 사장님들 유전자 검사 몇 번 받나요? 오늘 15만원짜리 받으면 내년에 생긴 회사의 유전자 검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안 하시죠? 변하지 않는 유전자를 이미 봤기 때문에 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이탈이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안정적인 소비자 기반의 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겠다. 그리고 보상의 리스크가 있느냐? 어차피 좋아지는 건 계속 좋아질 거니까 사업자들로 하여금 리스크가 없느냐? 그리고 네트워크를 전업으로 하실 수 있는 분 별로 없죠? 부업으로도 돈이 되느냐를 봤더니 오늘 보상 시간에 아시게 되겠지만 부업 소비만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들도 이탈 적겠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1회쌤이 나오셨죠? 그 유명한 다단계 꼭대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럼 사장님들 어떻게 될까요? 대박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미코젠의 지금 타이밍에 오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회사는 이것들을 다 갖춰놨고 우리가 저장소의 선점만 단단하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저의 인생의 대안으로 네트워크, 그 중에도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대안을 찾게 된 겁니다. 아미코젠 설명은요, 사람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요, 요 조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상장사다. 한국의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기업 중에 겨우 4,000개만 등록된, 인증된 기업이다. 코스닥에 상장되고 유전자 잘하고 효소, 영어로 하면 엔자임이죠. 사람의 에너지, 생명에 관련된 일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해서 우리가 돈 벌 건데 사람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다. 이거 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제품, 작년에 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고 아미코젠 선정했습니다. 기술 좋고 제품 잘 만든다. 뭐 더 이상 갖출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딱 하나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다? 꼭대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어떤 자리에 오신 거다? 꼭대기 오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미 아미코젠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미코젠은요, 어차피 잘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뭘 결정하셔야 된다? 내가 그 유명한 네트워크 꼭대기, 그러니까 유전자 사업의 최정점에 있는 지금 타이밍에 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인드로 시작할 것이냐,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시는 거, 그거 하나 하시고 가는 겁니다. 사장님들, 제가 크라운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요, 어떤 새로운 일도 하지 않고요,
사장님들이 지금 필드에서 하고 계신 그 일을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고요. 가서 제품 설명하고요. 크라운이라고 허세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보다 제품 설명 더 많이 합니다. 맨날 세미나 듣고요. 맨날 같이 사진 찍고요. 맨날 운전 같이 하고요. 맨날 세미나 또 같이 듣고요. 밥도 먹고요. 여기 일본에서 밥 먹고요.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요. 사장님들이 하던 일을요, 저는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니까요, 계속 사람이 늘어요. 한 명이 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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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고, 또 늘고, 또 늘고, 또 늘어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좋은 도구를 만나서 평범한 일의 반복으로 특별해지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장님들이 하고 계신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운전하는 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오늘 내가 미팅 한 건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하면요, 무조건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이 어느 순간 되었고요. 이렇게 레드카펫도 밟아왔습니다. 제 인생에 언제 제가 사장님들 같은 대단한 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지잘났다고 이야기도 하고 뭐 헛소리도 좀 하고요. 뭐 지금 방구를 껴도 웃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어떤 일? 좋은 도구를 만나서 평범한 일의 반복을 한 겁니다. 저는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실제로 리크루팅한 SP는 6분이 계시고 유전자를 추가로 재지인 19분, 총 25분의 자산을 형성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노력, 네트워킹이 모여서 3,333명이라는 자산을 얻게 됐어요. 이게 혼자 힘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다 사장님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이 평범한 일의 반복으로 생긴 겁니다. 저는요,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건강도 유전자로 잘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이걸 통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얻게 됐고,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재정적으로도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1년 정도 후에는 제가 한국에서 사라지더라도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소중한 자산들이 형성이 끝날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꼭 포기하지 말고 오늘 시작한 이 시점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을 겪었다고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요.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멋진 분이 쓴 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황영수 대표님께 배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답니다. 내가 먹는 것이 술, 담배, 몸에 나쁜 것들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길 바라는 것은 어떤 병 초기 증상이다? 정신병 초기 증상입니다. 내가 맨날 술 처먹고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할까? 이거 뭐예요? 정신병입니다. 내가 좋은 걸 먹어야만 좋은 나의 건강을 만들 수 있다. 입으로 넣는 것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뱉는 말이 성공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스폰서님, 저는요 하고는 싶은데 애기도 맨날 말 안 듣고 문 열면 남편이 맨날 뭐라만 하고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요.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스폰서님이 얘기한 거 오늘 알았다고. 나 지금부터 제대로 마음먹고 이번 달 플래티넘 꼭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당신이 플래티넘 먼저 가봤으니까 갈 방법 알 거 아니냐. 그 방법 그대로 따라할 테니까 가르쳐달라고. 이분은요 오늘부터 성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꿈은요 꾸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답니다. 왜요?
꿈이 없을 때 힘든 일이 없는데요. 꿈이 생기고 나면 안 이루어져서 힘들고 이루는 동안 과정도 힘듭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 불행을 빨리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꿈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아미코젠을 만났기 때문에 사장님의 꿈을 이루다 보면 사장님의 노력이 다른 분의 꿈과 연결이 되고요. 다른 분의 노력이 사장님의 꿈에 연결이 되어서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는 빨리 사장님들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멋있는 말은 이 사람이시었는데요. 저는요,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꿨던 꿈이 크라운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크라운이 먼저 대주셨고 그분들이 크라운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덕분에 그 방법만 열심히 1년 동안 했더니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 저희 비전이 필요했어요. 저의 비전은요, 2024년에 저의 책을 쓰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는요, 그 책을 쓸만한 인물이 되어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저는 5년간 제가 그 인물이 되는데 총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책은 안 팔려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사장님들은 사주셔야 되니까. 최소한 미라클 우리 가족은 사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장님들 덕분에 노력이 헛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보험 같은 사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소중히 작성해주시고요. 꼭 우리 아미코젠 퍼시픽 그리고 이 미라클 안에서 사장님들 꿈과 목표를 꼭 성공시키고 기적을 같이 체험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회가 100회, 1000회가 될 때까지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